자, 이번 앵커 에픽 사건 사고 좀 볼 텐데요. 제주에서요. 대낮에 납치극이 펼쳐졌습니다. 물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1시간 만에 일단락이 됐긴 했지만 이 사건 좀 보겠습니다. 양지열 변호사. 자, 대낮에 납치극이다. 와, 말만 들어도 아찔한 상황인데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, 이게? 아마 직접 보시면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. 지난 21일 오후에 제주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요. 네. 그냥 차를 가고 있는데 한 남성에게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접근을 합니다. 그래서 그냥 버젓이 길 건너편으로 데려가다가 저 상황이죠? 저 하얀 차에 갑자기 이 피해자를 밀어 넣는 거예요, 힘으로. 아이고. 그러니까 두 명의 남자가 밀어 넣으니까 어떡합니까? 그냥 속절없이 끌려갔던 건데 이걸 보신 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도 깜짝 놀라서 코드 제로를 발령했습니다. 결국 CCTV로 추적을 했기 때문에 1시간 만에 잡았고 이 두 사람 공동 상해 특수협박 공동 감금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를 했습니다. 아니, 대낮에 저렇게 남자 한 명을 태웠는데 혹시 이것도 뭐 묻지마 범죄 이런 건가요? 묻지만은 아니었던 게 아는 사이였어요. 사실. 피해자가 사실은 그 돈을 빌렸는데 네. 갚지를 않고 제주도로 숨었던 겁니다. 아이고, 그래요? 그러니까 연락이 닿지 않았으니까. 근데 여기서부터 좀 기발해진 건데 어떻게 찾아냈냐면 네. 피해자가 중고거래 앱에 자기 시계를 팔겠다고 올린 거예요. 네. 그랬더니 이 찾아온 사람들이 채권자들이 그거를 보고 마치 그게 시계를 사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야. 그렇게 끌어냈던 겁니다. 그리고 납치를 했던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사례가 되잖아요. 예. 이런 것들 꽤 있지 않아요, 근데? 요즘 이 중고거래 앱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. 좀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는 좀 주의해서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 여성이 자기 중고 옷을 팔겠다고 어플리케이션을 올린 거예요. 네. 근데 누가 연락을 해온 게 내가 우리 회사가 중고 물품들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회사다. 뭐 가방, 옷 이런 거 다 사서 그렇게 해서 잘 책정을 한 다음에 또 되파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았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만나야만 한다. 그래서 집에 가서 물건들 내가 다 사진 또 찍고 가격 책정을 해서 우리 회사에서 팔겠습니다 하니까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집에 연락처를 알려줬답니다. 네네. 집을 알려줬대요. 근데 덜컥 찾아온 사람이 남성이었던 거예요. 근데 남성이 여성 옷을 중고거래 옷을 사러 왔다는 것 자체가 낯설긴 했는데 그렇죠. 그렇다고 또 다 연락 주고 받는데 남자라는 이유로 돌려보내기는 조금 뭐해서 집에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.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냥 옷들 사진 찍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중고거래 업체 직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참 사진을 찍다 갑자기 주저앉아서 좀 마사지 좀 해줘 이러더라고요. 네? 근데 여성 혼자 있는 집인데 그렇죠, 맞아요. 거부를 했다가 또 무슨 일 더 큰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라고 겁을 먹어서 결국 마사지도 해주고 성추행까지 강제추행까지 아이고. 당했다라는 건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또 뻔뻔스럽게 이거 옷 입고 있는 옷도 한번 찍어야 되니까 옷도 한번 입어보시라고 그래서 아이고. 착용샷까지 찍어서 갔다라는 거예요. 나중에 이제 결국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하긴 했지만 이미 피해를 입은 다음이었죠. 야, 저 황당한 사건도 있네요. 자, 근데 이게 민주수 기자, 이게 네. 이런 뭐 사건도 있지만 중고거래 하다 보면 제품이나 돈만 받고 도망가는 일명 먹튀도 엄청나게 많잖아요. 맞습니다.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27살 한 남성이요. 자신의 1,5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팔려고 내놨는데 네. 18살 한 소년이 이 시계를 사겠다라고 나선 겁니다. 오. 해당 남성 슬리퍼 치는 채로 집 앞에 나가서 중고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해당 학생이 와서 시계를 좀 보자라고 하더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저렇게 시계만 들고선 아이고. 도망을 친 겁니다. 오. 집 앞에서 잠깐 볼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슬리퍼 차림이라 막 뛰어갔지만 해당 소년을 잡지는 못했다라고 하는데요. 네.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 단서가 부족해서 범인을 잡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. 양지열 변호사, 근데 이 단서 부족해서 범인 잡기 어렵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, 이거? 그래서 이 피해를 입은 분이 요즘에 또 인터넷을 경찰보다 더 잘 뒤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이 사람이 아는 건 닉네임 하나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그 같은 닉네임을 쓰는 데를 중고거래 사이트를 다 뒤진 거예요. 본인이 직접이요? 네, 본인 직접. 와. 그래서 뒤져봤더니 이 그 범인이 자기 또 다른 시계를 팔겠답시고 올려놓은 사이트에 전화번호가 올라가 있다라는 겁니다. 아이고.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또 같은 얼굴 이름까지 SNS 또 찾아냈다라는 걸 그렇게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범인에 대해서 신원을 확보를 했고 그걸 경찰에 알렸더니 결국 경찰에 자수를 했어요, 이 사람이. 근데 자수를 하고 보니까 문제는 미성년자였습니다. 아이고. 미성년자였고 그 명품 시계도 팔아버렸고 얼마에 팔았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돈 다 쓰고 없다. 이거 어떻게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막막했던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이 또 다시 2차 여정에 떠납니다. 아이고. 그래서 본인의 시계를 찾아서 또 중고거래 사이트를 다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. 아이고. 뒤져봤더니 이 범인이
500만 원에 처음에 그 시계를 팔았고요. 네. 그 시계를 산 사람은 다시 또 그걸 또 800만 원에 팔았고 아이고. 또 지금은 부산에 있는 사람이 그 시계를 1000만 원에 팔겠다고 매물을 아이고, 내놓은 아이고. 상황이었어요. 오. 그리고 어찌 부산까지 가서 만났는데 이 지금 그 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훔친 사람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 사람도 800만 원 주고 산 사람이잖아요. 그러겠죠. 예. 결국에는 그 800만 원 물어주고 그 시계를 되찾긴 했답니다. 지금 우리가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 관련해서 지금 범죄도 알아봤고 이렇게 뭐 사기도 알아봤는데 우리 현장에서 주변에서 이렇게 쉽게 당할 수 있잖아요, 양지열 변호사. 이거 좀 안 당하는 이런 방법들 좀 없을까요? 팁 같은 거? 일단 우리 중고거래 하시는 분들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지하철역이죠. 왜 그럴까요?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라는 것이라는 네. 거죠. 그리고 가능하면 주변에 나 중고거래 한다 이런 사람 만나러 간다 이것도 알려주시고요. 혹시 조금 의심스러운 경우라면 사이버캅이라고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. 경찰서에서. 네. 그러니까 주요 항상 이렇게 사기를 친 전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이력이 있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고요. 낮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역 같은 공공장소에서 그리고 휴일에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휴일에. 금융거래 같은 것을 이용해서 휴일이니까 거래가 안 됩니다. 내일 보내드릴게요.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. 알겠습니다. 무엇보다요 가장 최선은 저도 들은 것 같은데 가장 최선은 의심나면 거래를 안 하는 거랍니다.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